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리플 호재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인 지난 1월 7일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한 건데, 이 자리에는 갈링하우스 이외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리플은 사실 선거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싫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트럼프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때 리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은 사실은 과거에는 해외에서 주로 영업을 하면서 직원들도 해외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인사의 한 75% 정도를 이제는 미국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는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 6개월 동안의 어떤 기록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6주간의 기록이 훨씬 더 좋을 정도로 리플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리플의 미국 내 거래량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1등을 차지하면서 자그마치 코인베이스 거래의 4분의 1이 리플입니다. 즉 이거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1월 16일 같은 경우 XRP 거래량이 자그마치 68억 6,600만 달러였는데, 이로써 단연코 한국을 제치고 미국이 리플 거래량의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의 최대 보유국이자 최대 거래국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가 한 세계 시장의 25% 내지 30%가 이제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한국의 거래량은 세계 시장에서 16%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전의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게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즉 이제는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리플의 가격을 주도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1월 17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39억 7,500만 달러 정도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금액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68억 6천억 달러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하나의 거래량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맞먹었어요. 그만큼 지금 리플 거래량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하나의 거래량이 우리 코스닥 시장 거래량과 맞먹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포스트가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 했는데, 즉 보도 내용은 어떤 거냐, 미국이 비트코인에 전략자산 비중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솔라나나 USDC, 서클이나 리플 등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같이 비축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미국 출신의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코인들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인들을 살펴보면 리플, 스택스, 솔라나, 알고랜드, 헤데라, 수이, 온더 파이낸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일종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이들 코인한테는 마케팅 효과를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근에 XRP 레저 네트워크에서 민코인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플 가격이 한 400% 이상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민코인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발행된 민코인들의 대표 주작격으로 아미, 589, 리피 같은 민코인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미 같은 경우는 이게 발행되고 나서 시총을 9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은 1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900만 달러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근데 589 같은 경우도 이 이름을 XRP 589라고 지은 이유가 이게 개당 한 589불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589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생태계에 민코인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솔라나하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민코인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이 민코인을 리플 생태계가 아닌 솔라나 생태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솔라나 가격은 치솟고 리플 가격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 XRP 레저 원장이 RWA의 특화 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RWA 상품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첫째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기관들이 RWA 토큰화 사업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에덴 같은 경우도 XRP 생태계에서 RWA 토큰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플이 갖고 있는 AMM 기술, 즉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그 다음에 MPT, 다목적 토큰, 그 다음에 새로 출시된 리플 스테이블 코인 등이 이 기관들의 호응을 받아서 이게 기관들이 RWA 특화사로 리플 생태계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 및 준수, 즉 암호화폐 규제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RWA 특화 체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즉 기관이 사용자 신원을 쉽게 검증하게 만드는 DID 시스템, 즉 기관들이 사용자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는 KYC, 즉 Know Your Client, 너의 고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 라는 이러한 보안 정책에 리플이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DID 분산 식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어느 코인 못지않게 미국의 보안과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RWA 상품 개발의 기관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생태계가 앞으로 유망한 RWA 산업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최근에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즉 리플은 글로벌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지난해 10월 달에 밝혔는데, 그로 인해서 리플 내에는 이 커스터디 사업부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함과 동시에 이거를 리플 생태계와 통합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해외 7개국에 뻗어나가면서 해외 유수 은행들하고 이러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이 사업의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
은행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놔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거를 꺼려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법이 폐지될 걸로 보여서 은행이 송금용 암호화폐를 앞으로는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플의 이 수탁 서비스 출시가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 또한 리플 가격 상승에 일조하리라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의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투자 품목을 선정할 때 그들이 취합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일종의 내러티브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암호화폐가 유망한지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목소리가 큰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입니다. 그 리플 옹호자들의 목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리플에 대한 어떤 충성도, 심리지수, 신뢰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아직 사실 코인은 주식과 틀려가지고 그 내재 가치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러티브들이 투자 선정 종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투자하는 세상에서는 리플이 그 몫을 단단히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AB 121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지하지 못했던 SAB 121 법안이 규정이 폐지될 것 같은데 이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은행이 이를 부채로 간주하도록 요구하는 회계 정책입니다. 이게 부채가 되면 이 부채를 상쇄할 만한 다른 자본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꺼려왔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때 가장 큰 페이버를 받는 게 XRP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